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수학적인 그래픽스 이론 중에 벡터와 변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이 매우 기초적인 것들로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직교좌표계에서는 모든 축들이 서로 수직을 이룹니다. XY는 2차원, XYG는 3차원 좌표를 말합니다. 오른손 좌표계는 일반적으로 수학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시즈에서는 일반적으로 Y축을 머리 위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에서 사용하게 될 오픈GL API에서도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손 좌표계에서는 G축이 안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G에서는 뷰잉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 등장하는 카메라 좌표계가 이 왼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좌표계의 축 방향들은 손가락들을 사용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를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면 그렇게 한번 펴보시죠. 그 순서대로 각각 오른손 좌표계의 X, Y, G축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엄지가 X, 검지가 Y, 중지가 G 방향이 되겠습니다. 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왼손 좌표계인지 오른손 좌표계인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 손가락을 펴고 대봐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드 좌표계는 우리가 그려낼 CG 장면 안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좌표계입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이 이 월드 좌표계에 모여서 배치되어 보여집니다. 로컬 좌표계는 주로 각 파트 또는 오브젝트를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 좌표계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물체를 모델링할 때도 똑바로 원점을 중심으로 똑바르게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월드 좌표가 4, 5였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로컬 좌표는 3, 1이 됩니다. 로컬 좌표계는 특히 인체와 같이 관절들로 연결된 멀티 링크드 바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로컬에서 월드 좌표로의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 P1에서 P2로 가는 벡터는 P2-P1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방향과 크기는 있지만 고정된 위치, 즉 포지션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늘색으로 된 세 개의 벡터들은 모두 동일한 벡터입니다. 반면에 스칼라는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것으로 방향이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또는 235.5 이런 것은 전부 스칼라입니다. 두 벡터 V와 W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V와 W의 합과 차는 이렇게 컴포넌트끼리 더하고 빼서 가능합니다.
두 벡터의 합은 새로운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B 벡터는 B 벡터의 머리에서 헤드에서 A 벡터의 머리로 가는 벡터입니다. 자,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으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A 마이너스 B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곳에 있기는 하지만 방향과 크기가 같으므로 정확히 똑같은 벡터들입니다.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즉 크기는 랭스, 사이즈, 놈과 같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꼬리에서 머리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각 컴포넌트들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즉 정규화란 벡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1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벡터의 각 컴포넌트들을 그 매그니튜드로 나누어 주면 정규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그니튜드가 1인 벡터를 유닛 벡터라고 부르죠. 여기서 잠깐 심볼릭 컴퓨테이션을 해주는 온라인 컴퓨터 알지브라 툴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위키피디아의 리스트 오브 컴퓨터 알지브라 시스템 편에 보면 매우 많은 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월프렘 알파 사이트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D 벡터의 정규화 같은 것들을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두 벡터 V와 W의 다트 프로덕트 V 다트 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두 벡터의 값 컴포넌트의 곱의 합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말하는데 다트 프로덕트의 값을 아는 경우 아크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트 프로덕트의 결과는 스칼라 값으로서 그래서 이 다트 프로덕트는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의 다트 프로덕트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어떤 벡터 V를 다른 벡터 U 위로 프로젝션 할 때 프로젝션 벡터 W를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 W의 크기는 V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UV의 다트 프로덕트의 정의에 의해서 W의 크기는 U.V를 U의 크기로 나눈 것이 됩니다. 따라서 U가 만약 유닛 벡터라면 W의 크기는 U.V가 될 것입니다. W는 방향은 U와 같고 그 크기가 정해졌으니까 W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크기 곱하기 방향 벡터. 이제 두 벡터 사이의 앵글 세타의 크기와 다트 프로덕트 간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프로덕트 값이 양수일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양수이므로
세타의 크기는 0과 90도 사이일 것입니다. 즉 앵글이 예각입니다. 다트 프로덕트가 음수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음수, 즉 세타의 크기가 90도를 넘어서는 둔각일 것입니다. 다트 프로덕트가 정확히 0인 경우는 두 벡터가 수직, 즉 세타가 90도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래픽스 연산에서 이 관계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다각형과 수직인 노멀 벡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노멀 벡터는 노멀 벡터 n은 그 다각형 위에 두 벡터 v1과 v2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합니다. 유의할 점은 v1, v2, n이 라이트 핸디드, 즉 오른손 좌표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손가락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 v2 크로스 v1을 계산한다면 그림의 n과는 반대 방향인 노멀 벡터가 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v1과 v2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구할까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와 같이 디터미넌트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i, j, k는 각각 x, y 지축 방향의 유닛 벡터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계산 결과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프로덕트 또는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플렉서블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n차원의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n-1차원의 직교 좌표, 즉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D의 직교 좌표 xc, yc를 3D의 호모지니어스 좌표 xh, yh, wh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c는 xh를 wh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yh를 wh로 나눈 값이 yc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쉽게 3D 직교 좌표와 4D 호모지니어스 좌표의 관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교 좌표 3, 5, -1은 를 호모지니어스 좌표로 바꾸려면 끝에 w를 1을 붙여서 3, 5, -1,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호모지니어스 좌표 -2, 7, 3, 2를 직교 좌표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지금 w 값이 1이 아니니까 각 x, y, g를 w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1, 2분의 7,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2D에서 트랜슬레이션은 한 점 P, X, Y를 P', X 플러스 TX, Y 플러스 TY로 이동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TX, TY를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벡터라 부릅니다. 이것을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large T, TX, TY는 트랜슬레이션 벡터 TX, TY를 가지는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입니다. 2D이기 때문에 3x3 매트릭스가 됐죠. 이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에
호모지니어스 좌표 형태의 x, y, 1 벡터를 곱하면, 즉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하면 우리가 바라는 트랜슬레이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 행렬과 벡터의 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t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요. 3차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T는 4 곱하기 4 매트릭스가 됩니다. (2D) 로테이션은 점 PXY를 G축을 중심으로 앵글 세타만큼 회전시켜서 P', X', Y''으로 보내는 변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지금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와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가 지금 P'까지가 조금 더 먼 것으로 그려졌는데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다 똑같아야 되고요.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도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3x3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RG 세타를 P, X, Y, 1과 곱하면 P'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3D 로테이션입니다. 매트릭스가 4x4이지만 2D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개념적으로 같습니다. 이것은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RG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위치만 조금 다르죠. 이것은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경우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은 원점을 중심으로 점 P를 비율에 따라 P'으로 트랜스폼하는 것입니다. 느리고 줄이는 데 사용되는 SX, SY, SG를 스케일링 팩터라고 부릅니다. 스케일링 팩터들은 4 곱하기 4 매트릭스의 대각선을 따라 배치되고요. P'의 좌표는 P의 좌표의 각 컴포넌트에 SX, SY, SG를 곱하여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S가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P를 P'으로 보내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M이라고 합시다. 이때 P'을 다시 P로 되돌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해 보면요. 그것은 M의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매트릭스가 M의 역행렬이 되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 T, TX, TY, TG의 역변화는 그 의미로 볼 때 T, -TX, -TY, -TG가 되겠죠. TX, TY, TG만큼 보냈다가 다시 -TX, -TY, -TG만큼 되돌려 보내는 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그 T 트랜슬레이션의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해 보면 T, -TX, -TY, -TG가 나옵니다. 로테이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세타만큼 로테이션 한 것의 역변화는
마이너스 세타만큼 로테이션 한 것이겠죠. 직관적으로 볼 때. 그럴 때 실제로 R 세타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해 보면 R 마이너스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스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케일 바이 SX의 역변화는 스케일 바이 SX분의 1이 되겠죠. SX만큼 느렸다가 다시 거꾸로 SX분의 1만큼 스케일 하는 게 되니까요. 그때 이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봐도 역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P가 M1에 의해서 P'으로 트랜스폼되고 P'이 다시 M2에 의해서 P2'으로 변환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두 식을 합쳐서 P2'인 P2'은 M2 곱하기 M1 곱하기 P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M2, M1의 곱을 M3 매트릭스라고 하면 P2'은 M3P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 M3를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M2, M1의 곱과 M1 곱하기 M2는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트릭스 곱의 일반적인 성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P는 먼저 90도만큼 로테이트 되어서 P'으로 트랜스폼 되었고 다시 3만큼 트랜슬레이트 되어서 최종적으로 P2'은 6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슬레이션 3을 먼저 한 후에 90도 로테이션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인 P2'은 마이너스 4, 6이 나오게 됩니다. 즉,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려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경우 4 곱하기 4 매트릭스의 좌측 상단의 3 x 3 부분은 로테이션과 스케일링 트랜스포메이션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가장 오른쪽 열은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예로 원점이 아닌 임의의 점에 관한 로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회색 삼각형이 빨간 점 P는 X1, Y1에 관하여 90도 회전하여서 노란색 삼각형으로 트랜스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해왔던 로테이션이 모두 원점에 관한 로테이션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P가 원점으로 트랜슬레이션 되는 T1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을 삼각형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에 관한 로테이션 R 세타를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원래의 P로 다시 트랜슬레이션 하는 T2 X1 Y1을 적용합니다. 이 세 단계의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모두 합친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은 T2 R T1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T1이 가장 뒤에 곱해지게 되죠. 자, 이제 점 P가 소수 좌표계 CS에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좌표계를 타겟 좌표계 CT로 바꾸었을 때 P는 새로운 좌표 P'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CS는 소스 좌표계로서 OS를 원점으로 합니다. CT는 타겟 좌표계로서 OT를 원점으로 합니다. P'은 RTQP라는 컴포지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TQ에서 Q는 OS-OT를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가지는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R은 로테이션 매트릭스인데 첫 번째 행의 UX, UY는 CT의 첫 번째 엑시스를 CS상에서 표기한 유닛 벡터입니다. 또 VX, VY는 CT의 두 번째 엑시스를 CS 좌표계에서 표기한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복잡하죠?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림에서 CW는 월드 좌표계입니다. 여기에 CS는 월드 좌표 43을 원점으로 하는 원점 OS로 하는 소스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CS로부터 CW로 아니네요. 네, 여기서 CT는 타겟 좌표계인데 월드 좌표 65를 원점으로 하고 월드 좌표계에 대하여 30도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P35를 CS상의 포인트라고 할 때, 자, 35가 CS상에서 좌표로 나타내져 있을 때 이것을 CT상의 좌표 P'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RTQ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벡터 Q는 OS-OT이니까 -2, -2입니다. 로테이션의 R의 첫 행 UX, UY는 CT의 첫 번째 축, 즉 X축을 CS를 기준으로 나타낸 유닛 벡터입니다. 여기서 CT가 CS로부터 30도 회전되어 있으므로 UX, UY는 코사인 30, 사인 3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T의 Y축을 CS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면 VX, VY는 코사인 120, 사인 12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겟 좌표 P'을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RTQ, P, R 매트릭스, 그 다음에 TQ 매트릭스, 그 다음에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CT상에 나타난 좌표와 비슷하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P'이 계산이 됐죠. P'이 CT상에 비슷한 좌표로 2.366, 2.098 정도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체인지 오브 코디네이트를 3D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TQ와 R 행렬이 3x3에서 4x4로 커지면 됩니다. 그리고 RTQP는 다 똑같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